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세 번째 문제로서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고 정말 필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은 이제 저희가 기술사를 취득 후 또 기술사를 취득하지 않으시더라도 설계사무소든 뭐 감리에 계시던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하시던 건 간에 직간접적으로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설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변전 어떤 프로젝트의 수변전 설계를 하실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고, 또 감리하시는 분도 설계팀에서 설계해 온 도서나 설계 도면들을 보시고 수변전 설계 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또 감리나 CM 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올바른 설계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감리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또 전기 안전 관리 하시는 분들도 수변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지 보수 부분이라든가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의 용량 변경이라든가 변압기 용량이나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은 어떤 특정한 한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기업에 종사하시고 또 기술사를 공부를 하지 않으시던 간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게 되는 부분이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면접 때도 단골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수변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설명해 봐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답변을 하면 그게 왜 그 중요한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2차적으로 물어봐서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은 한 문제로 큰 틀로 정의하지만 기출 문제가 뭐 대규모 초고층 빌딩의 수변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아니면 어떤 연면적 몇 해배 이상의 그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이것은 이 한 문제의 틀을 정확히 잡아놓고 거기에 문제에 따라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키워드를 조금 변경해서 풀어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이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5번 정도 리뷰전이 돼서 서브노트가 작성이 됐고요. 또 제가 학원에서 수업 받을 때 그 담당 교수께서도 이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답안지에 많이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답안지에 표현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안지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보다는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의 중제목을 최소 11개 이상 분류해서 답안지에 표현했고요. 제가 합격할 때 당시에 이게 25점 만점에 23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23점을 받았으니까 와, 이 서브노트대로 내가 작성하면 나도 23점을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했을 때 그 하나의 틀이었고 그 문제에 맞게 조금 변경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서브노트를 강의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로 참고만 하셔야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과 비교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정리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 서브노트를 정리했구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본인 서브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서브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걸 참고해서 뼈대를 만드시되, 항상 공부하시면서 잡지라든가 기본서라든가 실무적으로 자기가 접하실 때에 느꼈던 부분들을 지금 제 서브노트 옆에다 샤프로 살짝 써서 결국에는 본인 생각에 맞는 서브노트를 만드셔야죠. 그게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해야 될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해 드렸던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된 건축 전기 설계 기준에 대한 책도 반드시 참고하셔서 그 내용도 답안지에 충분히 녹아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건축 전기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에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도 반드시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변전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 한 번에 끝날지 이걸 세 번에 나눠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내가 한 번 정리했으니까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대로 정리해야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브노트가 만들어지시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한 번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수변전 설계시 고려사항을 보는 시선하고, 또 서브노트를 10번 보고 돌아왔을 때 수변전 설계시 고려사항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때마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느낀 점을 옆에 샤프로 그때그때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트렌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샤프로 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그것들을 깨끗이 지워서 다시 한번 서브노트를 3페이지로 완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시험장에서 나오면 요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잘 때 기출문제를 이렇게 딱 보고 자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개요는 어떻게 쓰고 중제목, 대제목, 키워드는 어떤 것들을 도출해서 써야겠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출문제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뭐 파워퓨즈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LA의 뭐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면 이제 세면장으로 가면서 이빨을 닦으면서 그 문제를 연상하면서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 문제가 생각이 안 나면 다음 퇴근해서 도서관에 왔을 때 서브노트를 보고 이게 생각이 안 났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공부가 내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1년차 때는 좀 쉽지는 않으신데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1년, 2년 정도 지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활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따로, 일 따로, 뭐 노는 거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출근하실 때, 걸어 다니실 때도 될 수 있으면 기출문제 스프링 노트화 한 거를 항상 옆에 놓으시고 그때그때 보시면서 이 문제를 자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써야겠다. 내 서브에 없지만 어떠한 것들을 끌어다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이 대부분 한 25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를 정리해서 기출문제, 이제 출제되는 문제를 대응해서 이제
답안지를 이제 써서 대응해서 풀어서 이제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으로 연상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그 연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위에 또 써놨네. 이게 면접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보고 와서 그때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이것도 물어봤다.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또 빨간색으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유사한 문제, 초고층 빌딩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초고층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앞부분에만 초고층이 붙는다든가 대규모 설비의 수변전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틀은 유지하되 그 앞부분에 맞게끔 그렇게 풀어 쓰자 해서 그 스토리텔링 여기에 맞춰서 넣어라. 그 뜻이 이게 스스로 이게 메모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은 걸 설명드린 거고, 여기에 보시면 면접 수전 전압별 용량 요거 물어봤고요. 저 면접 볼 때 수변전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만 말해 봐라. 이건 합격할 때 물어본 건데요. 이제 그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 문제를 설명하다 면접에서 물어본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걸 말씀드렸고, 그것을 답변하니까 그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면접관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충실히 잘 정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릴 문제는 수변전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수변전 설계 시 고려사항인데요. 개요입니다. 개요는 여러분들이 개요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에 정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자파의 문제점을 적어라. 그러면 전자파란 뭐뭐뭐다. 고조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고조파란 뭐뭐뭐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변전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개요는 여기에는 목적을 적었습니다. 이게 정의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란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이제 제가 리비전을 5번 했다는 뜻이거든요. 5번 하면서 이제 목적으로 바뀌었네요. 저는 목적을 적었습니다. 수변전 설비의 목적은 부하 설비가 요구하는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으며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기기 및 시스템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개요는 여러분들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에 맞게 대부분은 그 정의를 이제 한 2줄 정도 적어주시고 그 나머지 칸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개요는 제가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할 때 이 3줄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항상 3줄에 끝내게끔 수업을 받았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시험장에서 해서 합격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를 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대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수변전 설계 시 고려사항이 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도출한 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전 조사 및 용량 계산, 2. 두 번째 수전 전압 결정, 3. 수전 설비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가 배전 전압 결정, 5번째가 변전 설비 시스템, 6번째 수변전 기기 형식, 7번째가 제어 및 보호 방식, 그리고 8번째가 에너지 절약 방향, 9번째가 변전소 면적, 변전실 면적을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10번째가 안전성 고려, 11번째가 외부 의사 소통입니다.
저는 크게 11가지 키워드로 도출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번 리비전 되면서 저를 직접적으로 제가 학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과 그리고 서브노트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이 대제목의 많은 부분들을 정말 고려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는 수변전 설계할 때 전압만 고려할게. 그래서 수변전 설계가 될까요? 나는 수변전 설계시 고려사항 난 변압기만 고려할게. 그래서 수변전 설계가 되나요? 나는 수변전 설계시 고려사항 할 때 난 다른 건 필요 없고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에너지만 3페이지 써야지. 그래서 좋은 답안지가 될까요? 나는 수변전 설계할 때 면적이 중요하니까 면적만 한 3페이지 써야지. 그러면 그 채점관이 좋은 답안지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각 키워드를 많은 키워드를 도출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많은 중제목들을 보여주면서 답안지가 또 지저분하지 않게 그리고 알차게 답안지를 써야 채점관이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습해야 되고 교조적으로 암기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교조적으로 암기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른 글씨로 정확하게 답안지 써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뭐 합격수기나 뭐 이런 인터넷에 글을 읽어보면 기술사 답안지 쓰다가 뭐 팔이 아파서 답안지를 못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불합격자들. 합격자 중에 답안지를 쓰다가 팔 아파서 답안지 못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런 문제는 교조적으로 암기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빠른 시간 안에 20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3페이지를 이렇게 줄자를 대고 이런 부분은 줄자 돼야 됩니다. 뭐 자될 시간이 없어서 찍찍찍 그어서 뭐 답안지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채점관이라면 뭐 이렇게 줄로 자도 안 되고 찍찍찍 긋는 답안지를 보실 때 얼마나 뭐 성의 있다 이런 느낌 드실까요? 내용은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런 표 같은 거는 줄을 정확히 대서 이렇게 좀 급하시지만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답안지에 보이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정리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말 바른 글씨체로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하셔서 정말 정확하고 깨끗하고 이쁘게 정확한 내용들을 알차게 적으셔야지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한 교시에 한 2문제 정도씩 쓰시게 되면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격이라는 게 멀게 있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지레 겁먹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내용이 길기 때문에 1부는 이렇게 끊고요. 다시 이어서 2번째 동영상을 이어서 수변전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번째는 수변전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